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고고TV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야산 한 바퀴 돌았어요. 야산 한 바퀴 돌고 또 맨발로 많이 걸었어요. 지금 이걸 찍는 시간이 오후 12시인데요. 정오인데요. 참 생각이 많은 시절입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죠. 부결됐는데 그 문제하고 또 이 영상은 고고TV가 벌써 영상을 오픈한 지가 5년하고도 3개월, 4개월 됐습니다. 5년하고도 3개월, 4개월 됐는데 5년 동안 초창기에는 그래도 고고TV가 공학적으로 문재인한테 정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공학적으로 방송을 했으나 윤석열이 집권하고 한 2달 지나고 보니 윤석열은 인간의 아니로서이다.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공학적으로 방송을 안 했는데요. 문재인이가 남긴 취임사에서 명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윤석열 정권이 열리면서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60평생에 처음 보는 인간의 유행입니다. 그래도 박정희와 전두환은 예측이 가능했고 그 이후의 정권들도 다 예측이 가능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제가 총선 참패 이후에 더 기괴하게 변할 것이다 했는데 더 기괴하게 변하고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빨리 쫓겨날 것이다 하는 예측은 가능해요. 일단은 고고TV 개인사 좀 말씀을 드리면서 드릴 내용인데요. 어제 그 김건희 특검법 제역일이 부결됐죠. 근데 찬성이 194표, 그죠? 반대가 104표 나와서 무효 1표, 기권 1표로 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4표가 이탈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추경호란 애다, 또 한동훈이란 애는 단일 대우가 완성됐고 똘똘하게 뭉쳤다. 승리다 그러는데 패배죠. 그러니 민주당에서는 꽃놀이패로 또 썩소를 짓고 있고 썩은 미소를 짓고 있고 멀치게 평론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은 잘됐다. 뭐 그럴만 할 것이다. 예상했다. 그런데 10월 10일이 지나면은 40총선에 선거법 공소시효가 완료되므로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언제든지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을 또 의결해서 올려버리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이탈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하고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는데 그 얼치기 평론가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훈이가 어저번 주말에 친한계 18명인가 17명가 모임을 갖는다 이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근데 또 안철수 지지자들도 몇 명 계시니까 안철수는 반드시 최상병 특검법이나 또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을 던졌을 거예요. 찬성을 던졌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가만히 보면은 상식과 양심으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고 근본을 보는 정치인입니다. 안철수는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투표를 했고 찬성을 던졌을 것이다. 그러면은 찬성이 한 명 남죠. 그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예행연설까지 하고 별 지랄발광 연병질을 했음에도 국민을 못 이깁니다. 결국은 국힘은 무너지고 윤석열은 쫓겨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김건희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김건희를 뽑은 것도 아니고 또 현재 국민들의 민생이 얼마나 세차게 불어오고 이 정권을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진짜 기괴하죠. 우리의 일상사와 우리의 인생사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 유형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김건희 특검법이 언젠간 통과되더라도 윤석열이 하야할 것이냐 하면 하야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의 수를 갖고 나오더라도
존재를 하려고 발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진짜 치러 들어가겠죠. 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제 유튜브도 간혹 가다가 리뷰를 해봐요. 제가 찍은 거를.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는데 다른 IP로 들어갑니다. 다른 IP로 들어가는데 진보 유튜버 라디오에 딸린 유튜브인데 거기서 엽기적 정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엽기적 정권. 또 엽기적 부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이 정권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롱의 정치, 조롱에 국민들이 조롱을 하고 희롱으로 넘어가면 그 정권은 끝난 겁니다. 그건 위터와 유머와 빼러독소도 아닙니다. 이 정권은 지금 오만 시사평론 유튜버들이 개글개글 하면서 말이죠. 그냥 능멸하게 바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윤석열의 탄핵이나 윤석열의 하야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돈벌이, 밥벌이, 구독자 늘리기, 코인 따먹기로 그 지랄을 하는데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갖고 나갈 것이 레거시 언론들이 쉽게 말해서 조중동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보면 됩니다. 조중동이. 동아는 벌써 돌아버렸고 김건희를 철회하라고 그랬고 조선중앙은 아직까지도 윤석열을 빨면서 설왕설래하고 있죠. 오래 안 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3월이면 이 정권은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벌써 유화 그림을 그린 지가 벌써 한 20년 됐어요. 제가 파이어족이라 가지고 은퇴하면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잘 안 그려요. 그림 그린 것도 고되어가지고. 근데 캔버스를 펴고 그 스케치를 할 적에 말입니다. 가장 연한 물감으로 해요. 가장 연한 물감으로 명도가 강한 걸 합니다. 그런데 명도 채도가 강한 걸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색깔을 입혀나가는데 이 윤석열과 김건희 국힘 이 2년 반을 보면은 캔버스를 펴지도 못하고 구상도 않고 그냥 윤석열과 김건희의 생각에 따라서 검정색 색깔부터 그렸다는 거예요. 수채 하나, 수채 하나, 파스텔 하나, 아크릴 하나 이런 것은 덮으시기를 못하는 유화는 덮으시기가 가능해요. 잘못 그렸으면 그 위에다 하얀색 칠하면 돼요. 그런데 밑바탕을 하얀색으로 그리고 검은색을 먼저 칠하고 나면은 아무리 하얀색을 덮어도 명도 채도가 높은 물감을 덮어도 그게 어두운 그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그 경우에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하늘에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다 하고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죠. 하늘에 까마귀가 한 마리 날고 다닌다. 그래서 국군이 망조가 들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게 윤석열하고 김건희라는 두 마리 까마귀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던 이 정권은 회생이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제가 60평생에 보면은 이런 인간행을 처음 봤고 이런 정치인을 처음 봤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행들이 나오죠. 윤석열과 김건희 국힘과 또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재명한테 정권을 물려줄 수는 없다 하는 보수 중도층들이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정권을 칠 겁니다. 사과해봐야 소용없어요. 김건희 사과해봐야 소용없고 김건희 특검법을 일단 가서 마녀 사냥을 당하면서 제기할 수뿐이 없어요. 보수는. 윤석열은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탈당을 해가지고 민주당에 협잡하거나 그죠? 차라리 국힘에 저것들이 나를 쳤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저것들이 나를 쳐서 국힘은 이제 끝이야. 나는 벌써 좌파 진보층 노면을 존경하고 문재인의 충성인이었으니 차라리 민주당하고 연합을 하겠다. 어색도 많다. 또 윤석열이 정치적인 생각을 정리한 게 김한길, 정대철 이런 애들이죠. 지금 김한길이가 아직까지도 용산 내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수십 명을 데리고 국고를 쓰고 있죠. 그거 안 쫓겨나죠.
제가 말입니다. 제가 직관이 강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예상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전체적인 사회 변화나 이 정치 변화를 그려보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때까지. 20대 중반부터 그런 직관이 쌓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3학년, 4학년.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시골에서 저 경상북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너무나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들었어요. 아침 안 먹고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갑니다. 제 국민학교 다닐 적에 10,000명이었어요. 전 학년이 10,000명이었는데 봉천동 그 유명한 봉천동 그 점심 뭐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 되나 도시락은 못 싸가지고 갔고 점심 때만 되면은 저는 학교 뒷산 올라가서 1시간 떠돌다가 들어왔고 아침 점심 못 먹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은 먹어야 되는데 엄마는 없어요. 뭐 장사를 하겠는지 뭘 하러 갔는지 안 계셔요. 그럼 배는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럼 보리밥 하나 있어요. 어떨 적엔 보리밥도 없고 그 당시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밀가루 구호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떨어져요. 그럼 친구 집 가서 저녁을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친구 집 가는 것도 눈치 보이니 어떨 적에 가면은 보리밥 한 덩어리가 있어요. 보리밥 한 덩어리였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소금이라도 있으면 그 보리밥에 소금 찍어서 먹는데 소금도 없었어요. 어떨 때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고춧가루가 있었더라고요. 그럼 보리밥에 고춧가루를 비벼 먹어요. 그냥 먹으면은 그 질려서 못 먹어요. 고춧가루 비벼 먹으면 매운맛에 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여서 밥이라도 사 먹고 연필 공책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학교 정문 앞에서 소년동화, 소년조선을 팔았어요. 당시에 친구들이 제가 그때도 뭐 한 학년에 한 2,000명씩 됐어요. 거기서 제가 공부는 좀 잘했으니까 이상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상심리였을 거예요 아마. 니들이 내가 뭐 앞에서 뭐 신문도 팔고 이렇게 한다고 놀린다. 그 공무원 아들, 군인 아들이 많이 놀렸어요. 그런데 신문을 팔면서 소년 동화, 조선 동화를 읽는데 소년 조선 동화일보, 그런 걸 읽는데 그때부터 언론의 영향을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방학만 되면은 동네 뭐 구립도서관이라든가 또 시립도서관은 갈 차비가 없으니까 구립도서관 가서 닥치는 대로 책들을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 내가 초등생부터 뭐 중고등생까지 읽을 뭐 위인전이라든가 과학도서라든가 또는 뭐 백과사전 같은 거라든가 또 일반 소설이라든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가도 뭐 풀리는 기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우린 그때 경기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였으니까 경기, 경북, 서울 그랬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못 견뎌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중학교 그때부터 동아일보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산동네 동아일보 산동네 막 판자촌도 있고 막 천막 친 데도 많고 동아일보를 막 200부 150부 막 어린애가 이런 걸 들고 드는데 그거 돌리고 나면 한 5, 6부씩 남아요. 남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밥 사 먹고 순댓국 사 먹고 그랬어요. 그래 산동네로 왔다 갔다 올라가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앉아가지고 동아일보를 읽어요. 근데 처음에 1면이 정치면이고 그렇죠? 그때는 경제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1면이 정치면이고 2면 3면이 정치 사회면이에요. 그런 거 읽으면서 세상에 눈이 깨었어요. 너무 일찍. 그 이후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갈 적에 저는 운동권이었어요. 공장도 다녀보고 공장도 찬입해보고 또 형들 따라서 대학생 형들 따라서 그 쉽게 말해서 이념 서적들을 막 읽고 그랬어요. 근데 대학교 끝나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보니까 또 주사파가 나와서 버려버렸는데요. 그 이후로
정치를 이렇게 바라보고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위 뭐 친구들도 그렇고 웬만한 대학교는 다 나왔고 그 당시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때 뭐 삼성계연, 뭐 유신 뭐 이런 게 막 나올 때 아닙니까? 계엄령이 막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왜 세상은 이렇지? 왜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못 살지? 왜 나 같은 사람은 밥도 못 먹을 정도지? 일단 배우고 보자 그랬던 거죠. 그 인생이 지금까지 오는데 그래도 대학교 갔다 졸업하고 나서 전두환 때 내가 졸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은 그래도 박정희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더라. 저도 박정희 물러나라고 많은 데모를 했는데 근데 전두환 때도 보니까 너무 질곡 같은 그 사회 현상이 벌어지고 숨을 쉬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라는 애는 경제 산업 통폐합하고 언론 통폐합하고 또 언론 통폐합은 잘못됐죠. 근데 산업 통폐합하는 거는 지금 지나고 보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됐으니까 대조된 건데 걔는 그래도 광주 사태로 사람은 죽였지만은 경제 성장은 했고 그리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자기를 반대하고 또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지를 쫓아내려고 그래도 근본은 안 건드렸어요. 저들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동량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그때 민주화 투쟁을 한 친구들이 지금 국힘에 보수청으로도 와 있고 민주당으로도 가 있죠. 그래도 그들은 사회를 갈기갈기 찢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괴물이에요, 괴물. 가장 그 대남이라고 김대남이가 지 자리 하나 확보하고 김건희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저거라 그러죠. 저거 꼴통이야, 꼴통. 지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지가 떠들면 지가 다 옳다고 생각해. 꼴통이라는 말 아주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 꼴통이라는 표현이 나타난 것을 보면은 김건희한테는 충성하고 아부하고 윤석열은 바보 취급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김건희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또 한 번 각인시키는 꼴통 발언이었죠. 그런데 어제 김건희 특검법이 또 부결됐습니다. 그렇죠. 21대 한번 김건희 특검법 올렸는데 그때는 이만큼 찬성을 안 했는데 요번엔 194명이나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조롱을 떠나 희롱을 떠나 또 김건희에 대한 유머라든가 비판을 가하면은 다 압수수색하고 영장 발부하고 치고 있죠. 질식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걸 한쪽에서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그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던 정부 조직 또 법률 법의 해석 헌법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그게 김건희에 의해서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왜?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보위 정권이 됐다는 거죠. 윤석열이란 꼴통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이거는 못 비켜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말이죠. 과거 우리 동서고감의 역사를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현대사, 대한민국 헌정사 75년을 봐도 절대 김건희는 못 살아남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죠. 국힘놈들도 몰라요. 국힘놈들은 박근혜 꼴을 당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박근혜가 왜 쫓겨나고 탄핵당하고 윤석열, 한동훈한테 깜빵행을 했는가 그 생각을 못해요. 막아야 된다는 일념뿐이 없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말이죠. 위성, 우주에서 떨어지는 그 행성한테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공룡이라는 거죠. 멸종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로 가보면은 얘네들 아무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제가 좀 화가 나고 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생방송 날방송이다 고고티브는 욕도 하고 저것들 김건희 지금 멍하고 맹하고 헐러덩 벌러덩 철퍼덕 한다. 그게 한두 번 해야죠.
근데 그거를 갖다 뒷받침하려는 게 국가 권력인 윤석열, 헌법적인 권력이 그걸 받침하고 있으니 다 망가졌다는 거죠. 이거 못 살아남습니다. 할 말씀은 많으나, 드릴 말씀은 많으나 벌써 20분이 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명분상 안 되는 거고, 헌정상 안 되는 거고, 역사상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 지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은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은 진짜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김건희, 윤석열의 엽기적인 행동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